따라 다 자기 약점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봄과 가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는 경우엔 연민의 계절인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햇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고요. 당신은 뭘로 스트레스 관리합니까? 하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제 스트레스 관리법을 얘기했죠. 저는 소맥으로 합니다. 뭐 이러는데요. 좋아하시나요? 끝나고 한 잔. 소맥으로도 충분히 관리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인이니까 뭐 머리 아플 땐 한 5잔 먹고 또 저도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뭐 원장님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면 짜증나서 한 10잔 쫙 먹으면 뭐 회사가 이렇지 뭐 이러고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친절한 의사가 되자 또 이런 그 제 목표도 있어서 제가 그 몇백 명 교수 중에 그 어, 7년인가 8년 동안 민원이 한 개도 없는 의사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번아웃이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번아웃이 오면요. 직장인들이든 뭐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죠. 일하기가 싫고 일을 해서 뭘 어느 성취를 이루어도 이게 성취감으로 안 오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이라는 게 이게 기술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통증이 내 걸로 느껴지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여성이 남자보다 공감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하는 직업도 많이 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전도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정신과 의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자분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저한테 오셔서는 힘든 얘기만 하세요? 이러면. 아니, 그럼 이걸 제가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게 푹 튀어나가는 거 있죠. 그냥 내 속마음에서. 그래서 내가 갔구나,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환자를 생각하면서 한 30잔 먹었죠. 소맥을 쫙. 이 정도면 해소가 됐겠지. 그 다음날 헛소리 더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사태를. 그래서 연구도 돼 있고 체계도 있는, 하지만 너무나 제가 무시했던, 그래, 믿져야 본전 해보자,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기. 이게 어떻게 소맥이랑 비교가 될 수 없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해봤죠.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그때 전 나름대로 심각해서 약도 막 제가 자가로 먹어가면서 너무 다운이 돼갖고, 예, 그랬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그걸 했더니 소맥도 못 해주던 이 충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 죽여주는 뇌충전법 없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시시 다 알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를 10분이라도 적용하시면 또 뭔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 삶이 마술처럼 변했다. 이게 마음 관리라는 게 옛날 말로 하면요. 도 닦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운동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숫자 점점 줄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국민들? 너무 알아서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하기 싫은 거예요. 숙제처럼 만들면. 숙제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은 숙제를 열심히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즐거움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놨더니 제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당이라는데 이제 금요일마다 그 TV 이제 그 KBS 거 나갔는데 그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이렇게 왔는데 언제 봄이었는데요. 제가 늦어갖고 막 가고 있는데 이게 막 벚꽃도 보이고 그러니까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저도 모르게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야, 이게 내가 살짝 갔나 보다. 이게 왜 아침에 이게 뭐 술 안 깼나 뭐 이랬는데 이게 이런 걸 초월성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요즘은 옛날 실제 초월성 경험이 많으면 살짝 간 걸로 봤는데 요즘은 이게 창조성과 연관된. 근데 이게 봤더니 연민공장. 연민공장을 뇌과학용어로는요, 노는 뇌라 그래요. 태스크 네거티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업무를 하지 않을 때 켜지는 신경막. 그래서 황당하게도 제가 지금 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놀자는 이론을 제일 먼저 접목시키고 있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경영 잡지에 직원들의 뇌를 놀려라. 왜? 스트레스 공장 갖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다 잘 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치기까지 하니까 지금 누구나 키워도 공감과 창조잖아요. 실제로 요즘 뇌를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뇌에 이런 회로들이 있는 건데 찍었더니 창조와 공감과 관련된 게 우리가 멍 때릴 때 켜진다는 거예요.
그게 곧 연민공장이고 그렇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한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었다가요. 이제 그거가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이제 앞으로의 리더십은 이제 에너지의 리더십, 창조와 공감의 리더십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더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시고 좀 여성적인 리더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남자는 끝난 거냐?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요즘 연구를 하면요. 출산을 해야만 모성과 관련된 감성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남자 머리에도 숨어져 있는 거가 밝혀져 있는 거죠. 있죠. 남자가 뭐 여성화되고 여성화가 남성화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우리가 조화가 필요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미래, 윤리적인 거, 자녀 교육, 심지어는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는 뇌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같은 것도요 굉장히 요즘 바뀌고 있는 게 전에는 사무실의 효율성 같은 연구도요 전에는 깔끔한 사무실, 스마트 오피스, 정리 잘 돼 있고 서로 효율적으로 모아놓고 이런 거였거든요. 최근 연구는 어떤 건지 아세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화분 같은 식물을 많이 갖다 놨더니 만족도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연구들이에요. 담배 안 피워야 오래 산다. 뭐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요즘은 내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뭐 65% 준다. 이게 연구들도 바뀌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고 조종하고 이런 거에서 다시 따뜻함, 뭐 휴메니티 이게 이제 대세의 흐름인 거죠. 왜냐하면 전에 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 걔는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돌려서 유지는 하되 이제 새로운 거를 세상이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인류가 유지가 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의 시기가 이고 기왕이면 우리가 좀 앞서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내 뇌의 발전소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슬라이드는 하나, 둘, 셋, 네 장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 뻔하죠. 우리 뇌도 무언가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람, 자연, 문화라는 거죠. 사람과 만나는 게 좋다. 자연과 문화를 즐기는 게 교양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이성의 뇌가 아니죠. 이성의 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뭐 커피 한잔 할까?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근데 감성의 뇌는 내가 통제할 수 없죠. 불면증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짜증내 하세요. 마음 편히 먹고 자. 아무짝에 소용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도라는 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친구와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그거에 이게 수단들이라는 거죠. 이 social referencing, 이 단어 좀 중요한데요. 뭐 이런 거죠. 사람은 혼자서 힐링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거울을 집에다 갖다 놓고 제 이름을 불러 제끼면서 너 진짜 끝내줘. 너 너무 멋있어. 근사야를 하루에 1000번 24일을 그냥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한 톨도 충전이 안 되는 거 있죠. 레퍼런스, 대상, 타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 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근사할 때 그냥 훅 충전이 된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만 또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그래서 이 행동 활성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전이 되면 심리적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니까 이 에너지원이랑 멀어져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행동이 마음을. 그래서 행동 활성화법은 이런 거예요. 너무 지쳐서 회피 반응이 온 분들한테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을 한 3개 적어봐라.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자. 또 하다 보면 다시 괜찮네? 충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훈련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전에는 이렇게 강의, 특히 좋은 강의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전했어요. 술 먹고 싶고 그랬는데 요즘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더 이렇게 힘이 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럴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오늘 오디언스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이브리드 카라는 거 있죠. 기름을 쓰면서도 배터리로 충전하는 거, 약간 제 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 지금 강의를 하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근데 많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따뜻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빨아들여요. 죄송해요. 지금 강의비, 난 너무 가끔 미안한 게 강연료도 받는데 에너지도 뺏어가 찌익해갖고, 이게 참 제가 그만큼 드려야 할 텐데요. 물론 지금 다 저를 그윽하게 바라봐 주시지만 이 중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정성 있는 이게 뭐 진심이라기보다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조정 어떤 관리법에 이게 합병증이죠. 내 얘기 가장 나오는. 근데 진정성 있는 눈빛 친절이 상대방을 감동시킨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요.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저는 충전이 돼요. 문제는 거꾸로인 표정을 짓는 내가 왕창 방전이 되는 거죠. 그건 조종이거든요. 난 싫어 죽겠는데 뛰쳐나가야겠는데 나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끝까지 있어서 해야 되고 어쨌든 웃어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서로 사랑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다 보니 이게 다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뭐 미친 듯이 사랑을 주고 미친 듯이 사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오늘 오버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런 대상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충전되는 만남을 많이 하자. 그래서 그 1단계로 충전이 안 되는 인간들을 멀리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그 빈 시간을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제가 적어놓고 이제 꼽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2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둘도 확실치는 않았는데 다 지울 수가 없어서 야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을 한 거지 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몰입을 안 했던 거죠. 지금 여기도 다 몰입도가 다르세요. 100% 제 강의를 몰입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집에 갈 때 택시 탈까 버스 탈까 뭐 애는 왔는지 뭐 가스불은 켜놨는지 자 그럼 또 집에 가서는 잘 생각하시고 잘 때는 깰 생각하고 깨서는 점심 생각하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현재를 안 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공장, 이 조종이 하는 일은 계속 미래에다만 파이프라인을 꽂거든요. 미래. 근데 사실 행복이니 우리가 사는 건 현재거든요. 미래도 그때의 현재일 뿐이죠. 연민은 현재에 대한 집중이고 스트레스, 조종은 미래에 대한 거죠. 어느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미래만 그리고 과거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찾아오는 심리적 문제 중에 제일 불쌍한 게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이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세를 무병장수로 사시는데 50년 동안 한 일이 내 몸에 병에 걸렸을 걸 확신하시고 의사만 만나고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삶의 질은 시한부 인생으로 3년을 의미 있게 보내주신 분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있죠. 이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쪽은 잘 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역설로 이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중성 때문인데요. 이게 조언 잘해주는 친구분들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디시전을 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조언을 잘해줘서. 그래서 99% 좋은 느낌인데 1%도 이상한 환청이 들려요. 잘났다 이 자식아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대체 나한테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은 에브리바디 이중적인 인간은 나쁘다? 다 이중적이에요. 너무 사랑받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바로 옆에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무 치는 거 있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 이거 세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린 게 우리가 인류가 얼마일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와 자녀, 엄마와 자녀. 그것도 이게 부딪히잖아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많이 오죠. 그러면 막 엄마가 예서 엄마라 그러면 엄마가 사랑으로 한 얘기를 그냥 애들이 잔소리라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너무 속상해하죠. 내가 간쓸게 다 빼고 키웠는데
나쁜 것. 그래서 실제로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학교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중학교 애들이 심리적으로 달성해야 될 첫 번째가 독립이거든요. 엄마 사랑을 믿고 미친 듯이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중학생인데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춘기는 꼭 와요. 밀려서 와요. 모범적인 아이들 아니면 운동선수나 예를 들어서 뭐 소년제 김연아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미리 자기를 많이 통제해야 되는 뭐 프로골프 선수도 다 일찍 오잖아요. 전성기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밀리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춘기가 밀리면 일이 커져요. 왜냐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 개겨봤자 엄마 밥 안 먹어 이건데 서른에 오잖아요. 어머니 이번에 좀 아내를 바꿔보려고요. 뭐 이렇게 사고가 커지게 밥 한 번 먹는 것보다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람의 이중성이 있어서 사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자연, 문화를 활용하자는 거죠. 자연과 문화를 잘 즐기면 이 공통된 인간성이다. 이 커먼 휴머니티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뭔가 하니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억울함이에요. 억울해. 도대체 누가 보상할 거야? 억울한 일은 다 생기거든요. 근데 자연과 문화를 즐기면 이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뭐 심리학 용어로는 관찰자적 자아, 뭐 내지는 제3의 눈을 갖게 하는데, 이 봤더니 뭐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인생이 죄다 억울하구만. 그래 하는 여유가 생기죠. 이거를 뭐 내려놓음이라는 이제 용어도 쓰고 뇌과학 용어에서는 떨어뜨림, 영어는 이제 디태치먼트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뇌 사진을 찍으면요, 막 스트레스 공장이 돌다가 얘가 쓱 적게 돌면서 연민 공장이 도는 거 있죠. 실제로 뇌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슨 자연과 문화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 책을 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막 읽기 싫은 책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떠들래니. 그래서 얼마 전에 허삼관 매열기라는 유명한 그 작가분의 걸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읽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옛날 한 6, 70년대 중국의 매혈기예요. 피를 팔아갖고 자식도 뭐 먹여 살리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농촌 노동자 임금의 6개월치 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피를 한번 팔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읽고 싶으세요? 가뜩이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대부분 읽고 싶지 않죠. 지금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즐겁고 좋은 거 보지 굳이 뭐 중국 사람 피 파는 것까지 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짜증나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읽다 보니까 약간 위트도 있거든요. 칙칙한 것보다는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이. 억지로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생이 이런 거구만. 뭐 있어 하면서 이 역설적인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가르쳐주기 어려운데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19금 필살기가 있거든요. 뭘 알려드릴까요? 다 19세 아니세요? 이러면서는 뭐 너무 기대하셔서 제가 부담되는데 이런 거죠. 내일 죽어도 그만이란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거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면 그렇죠. 아들, 내일 죽어도 그만이란 마음으로 살아. 이건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약간 염세주의적 사고를 가질 때 더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목표를 이걸 낮추는. 현대인들이 삶의 목표를 낮추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 삶의 목표를 낮추면 열심히 안 살까 봐. 근데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린 너무나 열심히 사는 이미 그거에 우리 뇌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그만이다 정도로 내 인생의 목표를 낮춰야 중간 가등마등 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뭐 친절한 의사, 민원이 없는 의사, 친절한 의사도 아니야. 민원이 없는 의사, 뭐 연구 많이 하는 의사 이런 걸 목표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강의를 치면 저는 강의할 때 어떤 마음을 하냐면요. 한 분만 위로하고 가자. 이게 목표가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강의를 하면요. 오늘은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회사 워크샵 막 3일째 이러면 막 그 전날 많이 또 폭탄도 드시고 그러면 막 다 자고 그러면 뭐 열이 치솟죠. 아니 내가 얼마나 유명한 강사인데 이자들이 다 자빠져 잠을 자고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하고 왜냐면 내 자존심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럼 뭐 에너지 소모 엄청 되고 이게 막 이 속상한데 참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강의도 엉망되고 이제 이러는데 한 분만 위로하자고 딱 들어가면 최소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목표는 결정돼. 그 두 분이랑 하는 거예요. 아, 잘 주무세요. 이러고 두 분이랑 하다 보면 저는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계속 강의가 잘 되면 뭔 소린가 해서 또 깨요. 나중에. 그 희한하게 오래 주무신 분들이 제일 감동받았다는 거는 무엇인지 잘, 그 뭐 어떤 심리 기저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anyway. 그래서 이게 다 잘 끝나는 거죠. 이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이런 것들이죠.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내 걸로 만드느냐에 도를 닦느냐. 이게 이제 내공의 싸움일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의외로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약간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취미? 요즘 취미란 단어 형 대접 못 받죠?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 내지는 나도 점만 있으면 당장 취미. 근데 제가 점 많은 분들 많이 본 의사인데요. 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있죠. 점 많은 분들이 더 못 가져요. 이게 취미를 우린 자꾸 어떤 액티비티 활동으로 보는데 취미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걸로 얘기하면 얼마나 연민공장을 잘 킬 수 있냐는 내공인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연민에 대한 파워, 취미에 대한 파워가 강하면 확 행복을 내가 빨아제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최소한 선생님들이 인생 목표의 반을 오늘은 취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반은 성취를 위해서 뛰어간다면 에너지 소모가 있죠. 반은 뇌를 즐겁게 해주는 게 충전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취미인 거죠. 사실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을 두 번째로 놓고 1번을 노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제가 그렇게 저한테 뭐 CEO 이렇게 상담 이런 게 제가 많은데 회사 더 잘 돼요. 처음엔 불안해 하지만 그게 이제 용기라는 거거든요. 내 약점을 이게 내가 오늘 연민하려고 그러면요 불안이 치솟아요. 왜? 스트레스 공장이 불안을 올려요. 왜냐면 에너지는 같은데 연민한테 가는 게 싫거든요. 스트레스 공장이랑 연민 공장이 경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연민을 키려고 그러면 미친 듯이 불안하게 만들고 미친 듯이 배고프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견디는 거를 심리적 용기라고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심지어는 더 성취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슬픈 거죠. 우리 애가 성적이 좋아지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되니까 자연을 많이 보여줘야 돼. 미술관을 데려가야 돼.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성취나 이런 것 때문에 연민의 어떤 중요한 자원들을 너무 수단화시킨 게 많다 보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책은 책을 읽는 게 목적이어야 되고 자연은 자연을 보는 게 목적이어야지 자연을 통해 IQ를 높여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슬픈 것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도움받았던 건데요. 이 하루 10분 좀 바캉스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사색하며 걷기. 사색하며 걷기 하면 막 생각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생각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각자의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뭐 하늘 한번 보고요. 하늘 끝내주는데 사람 한번 보고요. 와 저분 뭐 이렇게 행복해? 그 다음에 날씨를 느끼죠. 많이 서늘해졌는데 이런 한가한 자극을 주면 뇌에 스트레스 공장이 이렇게 꺼지면서 충전 공장이 돌고 오늘 하루의 가치가 저장도 되고 여기서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훈련을 하고 제 개인이 얻은 유익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다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게 되게 불안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얼굴은 웃고 다니지만 그래서 제 불안을 조정하려면 다 조정했던 거죠. 너가 불안할 필요 없는 이유 5개. 되게 피곤했는데 오늘 제가 안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불안해야 할 일들까지 안 불안해요. 근데 사실 걱정이라는 건요. 어떤 걱정법이 제일 효율적일까요?
사고가 난 다음부터 걱정을 하면 돼요,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 안 일어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그 걱정이 시험 불안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안 나온 애들 중에 상당수가 시험 불안이거든요. 시험 불안이라는 게 시험을 너무 잘 보려고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뇌의 반을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시험 불안이 많으면 뇌를 다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써야 성적이 좋을 텐데 말이죠. 한 30% 정도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불안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자체가 시험이니까. 그게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노는 마음인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경향신문 저기까지 언제 가나, 뭐 그렇지만 좋은 분들 만나겠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 참 신기해요. 그냥 노는 마음. 그래서 진짜 노나 봤더니 또 신기하게 일은 2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구나. 그래서 나만 이런 걸 하나 했더니 이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그 요즘 그 뭐 구글 같은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잖아요. 오늘 연민이란 마음관리법 처음 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유행인 거 아세요? 뭘 끊을까요? 잠시 스트레스 공장을 끊고 연민 공장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뭐 위즈덤 2.0 뭐 이런 막 자기네들끼리 캠페인을 하는데, 그냥 이게 무슨 정신의학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컴패션이니 뭐 이렇게 연민이죠. 그런 것들이 막 익숙해져 있는 거 있죠. 참 미국 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정리를 잘하잖아요. 3번 깊게 호흡하며 그 호흡의 흐름을 느끼기. 되게 단순하죠. 요가 명상 너무 좋지만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안 맞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냥 호흡의 흐름을 쫙 느끼시고요. 한 2초 가만히 있으면 뇌가 약간 진공 상태가 느껴지는데, 그럴 때 연민 공장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 임직원들이 이거 왜 훈련할까요? 거기 CEO가 이거 왜 할까요? 1.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 뭘까요? 너무 황당해요. 두 번째 이유가 돈 더 벌려고 한대요. 왜냐면 이제는 조종하는 뇌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원들을 잘 대하려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세상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2번, 혼자 식사할 일이 있을 때 막 그냥 먹지 말고 뭐 화분 아니면 뭐 약간 공원 같은 데라도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3단계로 먹으라는 건데, 이렇게 음식 냄새도 한번 맡고 컬러도 보고 밥알이 입에서 도는 거를 느끼면서. 어떻게 좀 가슴에 와닿으세요? 네. 여성분들은 이게 와닿아요. 근데 남자분들만 있는 데서 이런 강의하면 막 미쳐버리시려고 그래요. 뭐 저도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삼겹살 굽기도 전에, 먹기 전에 맛있어 이러고 막 뭐,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 공장을 남성적, 전투적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3번은 말씀드렸고, 4번. 이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건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 커피 한 잔으로 3-4시간 얘기하실 수 있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당연한 걸로 여기시죠? 저는 아직까지 뭐 적지 않게 강의를 다녔는데요. 남자분 중에 이 기능을 습득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남녀가 달라요. 이렇게 남녀가 달라요.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우리는 친해도 사장님 빨리 술 갖고 와요. 왜?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그래서 우울증은 여성분들이 2배쯤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살도 여성이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살의 1번 위험 요인이 우울이니까. 근데 60세 이후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3배에서 5번째잖아요. 번아웃 신드롬의 마지막 합병증이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자살자들 피 검사를 하면요, 이 연민 시스템이 작동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도 확 연민 시스템이 작동해줘서 괜찮아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이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있으신데 우리 좀 남자들 좀 많이 좀 아껴주시기 바라고요. 5번은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일부러 슬픈 영화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우리 애, 뭐 미래에 아니면 현재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키울 거야.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분 전환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거를 전환을 시켜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이걸 쓰다 보면 오히려 더 소진이 돼요. 왜? 우울이란 감정도 존재하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인데 이거를 다 긍정적인 걸로 너무 현대인들이 바꾸려고 하니. 왜냐하면 행복이 기본이라고 뇌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웬만치만 노력하면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라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버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슬픈 영화나 슬픈 작품을 보면 이게 역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해서 바라봐주는 힘이 작용하면서 연민이 작동하기도 하죠. 야, 이게 또 뭐 시까지 읽냐 이런 생각 드시죠? 시를 공부하라는 건 꼭 아니고요. 뭐 랭보가 어쩌고 뭐 보를레르가 어쩌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읽으라는 거죠. 요즘 방송인들 중에 뭔지 얘기를 하면은 논리성은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 소리를 하는데 되게 가슴을 촉촉해지게 해주는 멘트로 뜨는 분들이 있죠. 이거 이제 은유적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시적인 거죠. 어제 꿈 꾸셨나요? 안 꾸셨어요? 꾸셨어요? 다 꾸셨어요. 4시간 꾸셨다고요? 아니요, 30분 꿨어요. 우리 한 30분 꿔요. 근데 4시간 꾼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요즘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요. 아주 괴기한 꿈을 꿔요. 저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꿈은 괴기스럽고 이상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런 꿈이 더 슬픈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한 꿈. 이게 불안 꿈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뭐 이게 도대체 이런 이상한 무슨 SF 영화. 왜냐하면 그게 더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꿈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내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한편의 컬트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맨날 악몽 꾸는데 보고 나서 이거 잘 봤다 그러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뭐 꿈자리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여기 오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분들 꿈에서 나오신 적 있나요? 뭐 남편분들이랑 데이트한 꿈 꾸신 적 있어요? 네, 없어요? 네, 혹시 꾸시면 그 남편한테 자랑하시면 안 돼요. 꿈은 다 상징이에요. 꿈에 나온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예요. 그 양소영 변호사라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아침마당 나갔는데 지지난주 남편 바람기인가 뭐 이랬는데 뭐 남편 바람기여서 그런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랑 히말라야로 저기 뭐 여행을 가려고 해서 자기가 막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 바람기를 막는 꿈을 꿨다 얘기했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죠. 그건 해석이 잘못됐다.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다. 그 남자와 히말라야로 가고 싶은 여자도 너고 그거를 막는 여자도 너다. 제가 생방송에서 확 지쳐서 어디 히말라야에 사랑하는 여자와 숨고 싶은 욕망인 거지 남편 바람필까 걱정하는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배우자 나왔다고 여보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꿈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게 내가 만든 영화 작품이잖아요. 그게 오늘의 주인공이 감성의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적 용어, 은유적인 것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은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얘랑 소통하기도 좋아지고 얘가 위로를 받죠. 요즘 메타포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은유적 소통, 심리 치료에 있어서도 이런 은유적 소통을 해라. 왜냐하면 직접 마음과 다가가기 때문이죠. 엄마의 사랑은 바다 같다. 이건 논리적인 거죠. 근데 엄마는 바다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 좀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 앞에 시 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신데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시를 탁 적어서 보내면 저쪽의 논리를 확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옛날에 카사노바 여자를 잘 유혹하는 남자치고 시적 소통을 안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뭐 영화든. 제가 하나 해볼까요? 요즘은 안 먹히는데 좀 유치하지만 누구한테 해볼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한테 해볼게요. 당신의 밝은 웃음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떨리네. 이것도 또 할래니까 또. 네. 당신의 밝은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슬픔을 내가 안아줄게. 뭐 이런 거죠. 재수없어 막 이런데요. 요즘 이런 거 갖고 안 먹히죠. 어떻게 알았지?
내 웃음 뒤에 슬픔이 있는 걸 어떻게 하기? 그럼 웃음 뒤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탁 던지면 갑자기 저 남자가 내 속마음까지 쑥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잘못된 이제 결정으로 이제 인생을 뭐 그런 거죠. 시적 소통. 이제 뭔가 이제 답종업 우리가 너무 다른 기능만 발달시키다 보니 이제 좀 반대로 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 여행이죠, 여행. 이런 여행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렵게 휴가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이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요? 바캉스의 라틴어원이 프리덤이거든요. 사실은 뇌가 연민공장이 켜졌느냐, 자유를 만끽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자유를 느끼고 싶을수록 더 멀리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피곤하기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남극까지 갔다 와도 스트레스 공장만 돌리고 갔다 오면 일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일하는 오피스, 내가 일하는 내 집이라도 내 뇌가 놀고 있으면 거기가 바캉스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도대체 여행을 잘 안 가는 이상한 그냥 매일매일 여행인 듯한 이런 느낌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하나 소개해 드려봤고요. 자, 이 마지막 오늘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마음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뇌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방 쪽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뇌사진을 70, 80 어르신들 뇌사진을 수도 없이 보는데요. 7, 80 되셔도 20대 뇌 유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닌 분도 많고요.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여성분인데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뭔지 관리가 안 됐어요. 이게 해마라는 부분인데요. 술 먹고 블랙아웃 되는 게 술이 여기 와서인데 까만 게 다 손실이 된 거예요. 지금 치매로 갔죠. 이분은 평범한 여성이신데 뭐 얼추 보이시나 그냥 20대 내 같아요. 근데 가족력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집이 진짜 다 풍이랑 치매예요. 혼자 좋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20, 30년 꾸준히 수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난 맥주병인데? 그게 문제, 그럼 괜찮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요즘 뇌사진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제가 잘 봐서가 아니라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삶의 여유, 취미, 놀이라는 거죠. 하루 30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삼회 다 아시죠? 이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강박이 돼갖고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 준대도요. 선생님 아무리 걸어도 땀이 안 나요 이러세요. 미쳐버리겠어요. 똑같은 운동을요. 제 강의를 듣고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치매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공장이 켜지는 거 있죠. 운동은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다 수단화 시키는 거 있죠. 운동은 운동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운동이어도 되는 거야. 나 저기까지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뭐 저 공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전문점까지 뭐 책 한 권 시집 하나 들고 가서 한 3분 걸어가.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사 먹기 싫으면 안 시키지 마시고요. 시를 잽싸게 읽고 그다음에 집에 다시 와. 이런 7, 8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뇌가 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유산소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숙제가 아닌 게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해 올렸고요. 너무 제 강연자가 실수하는 게 강연 반응이 좋으면 집에 가고 싶으신데 뭔지 하나라도 더 듣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하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거 보너스로 유태인 정신과 의사인데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서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있는 게 실제로 이 나치 시절에 이런 데 있으셨거든요. 수용소 매일 발가벗겨서 끼고 막 가스실에서 다 그랬잖아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삶이다. 뭐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여서 직업병을 못 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했더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황당하게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는 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멋진 말인데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의 의미를 놓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잘 느낄까? 뭐 의미 치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거리두기 이런 건데요. 이런 거죠. 너무 인생의 의미가 뭔지 팔려면 잘 오히려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을 때. 이게 이제 사실 요즘 제가 얘기한 최신 이론이랑 다 맞물리는 거죠. 너무 컨트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둘 때 내 연민 시스템도 작동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오늘 요약하면 우리 선생님들 저도 그렇고 좀 모범생 아닐까요? 모범생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면 한다. 근데 선생님들이 한 10%는 좀 날라리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막 살라란 얘기는 아니고 내 마음이 잘 쫓는 대로. 내가 얼마나 모범생인지 궁금하면요, 되게 좀 쉬운 테스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종이 2개를 예를 들어서 A4 용지를 꺼내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한 앞으로 6개월의 목표 이런 걸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일단 막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한 5개 적으면 인생 계획이 나오시겠죠. 단기간에. 오른쪽엔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거죠.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죽는 얘기하면 재수없다 하지만 사실은 가끔 하는 거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걸로. 왜? 죽음이란 단어를 넣으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게 드드드드 떠오르거든요. 5개를 적었는데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 이러면 난 너무 모범적인 거죠. 말을 믿게 하면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죽을 것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적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중에 한 개는 해보는 거죠. 슬프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로 마감하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열심히 일한 남편, 그래서 아내한테 소홀했던 남편분들께 내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 정말 다 똑같이 대답하세요. 내 아내와 단둘이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아내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또 똑같이 얘기하세요. 남편과 떨어져 혼자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넘기다 보면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한 것들은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컬럼 쓰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제가 라디오 이거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윤대현의 마음연구소라는 거 MBC 95.9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